네, 이번 시간은 네 번째 시간인 거죠. 그래서 러스틱 라이프, 도시 속에서 시골의 여유를 찾고 있는 현재 트렌드에 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러스틱 라이프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 설명드릴 내용은 4회 러스틱 라이프라는 단어인데요. 촌스러움이 개성이 됐다. 촌스럽다라고 느껴졌던 주변의 것들이 어느새 개성이 강한 것으로 인식이 되기 시작했다. 어쩌면 이러한 현상들은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역병이 만들어낸 것인지도 모르는데요. 이 책에서는 2021년, 22년, 내년 예상 소비 트렌드의 핵심어인 러스틱 라이프, 시골스러움에 관한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잃은 지금 시골의 따분함에서 오히려 여유로움을 만끽하고 불편한 경험에서 매력을 느끼고 있는 현재 MZ 세대들에 관한 트렌드를 이야기하는데요. 시골스러움이라는 뜻의 러스틱 라이프에서 위안을 얻고 소소한 자신감과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부분의 키워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촌스러움이 흡해지고 있다. 러스틱 라이프란 도시에 살면서도 시골의 여유를 누려보려고 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지칭하는 단어라고 하는데요. 도시와 단절된 이도 향촌이라기보다는 일주일에 한 닷새, 3일, 4일 이런 식으로 도시에 머물면서 5도 2촌을 실천하면서 소박한 삶을 지향하는 것을 뜻하는 게 러스틱 라이프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5도 2촌이 조금 생소하시죠? 그래서 이거는 5일은 도시에서 이틀은 농촌에서 뭐 이런 뜻이고요. 5도 향촌, 2도 향촌. 네, 이런 부분들이 다 요즘에 러스틱 라이프를 뜻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앞에서 다음에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러스틱 라이프에서 러스틱이라는 뜻은 날 것, 자연의, 시골스러운 고유의 매력, 뭐 이런 부분의 뜻을 말하는 건데요. 트렌드 자체가 의미하는 것처럼 도시 생활의 여유와 편안함을 부여하는 시골향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리켜 러스틱 라이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날 것의 시골과 시골 고유의 매력을 느끼면서도 도시 생활의 여유와 편안함을 부여하는 시골향 라이프 스타일을 지칭하는 부분을 러스틱 라이프라고 하는데요. 이는 도시를 떠나 완전히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에 살면서도 소박함의 삶을 더하는 새로운 생활 양식을 뜻한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시골향 라이프 스타일을 지향하는 경향은 시골에서 즐기는 휴가를 뜻하는 촌캉스라는 신조어도 등장시키기도 했고요. 시골에서 한 달 살기라는 체류형 여행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앞에 보여지는 예시의 사진들이 젊으신 MZ세대들이 시골에 가서 한 달 살기, 묵어보기 이렇게 했던 사진에 관한 리뷰들을 올려드렸는데요. 이런 트렌드들은 이전부터 저희 나라에는 있었죠. 그런데 이제 제주도 뭐 이렇게 특별 이제 여행을 할 수 있는 여행 관광지들을 위주로 해서 한 달 살기 체험들이 굉장히 핫했던 한때가 있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붐비는 대도시나 여행 관광객들이 지나드는 곳이 아니라 한적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면서 농촌의 생활들을 눈으로 보면서 감정의 아름다움, 그 다음에 감정 정서의 편안함을 조금 느끼기 위한 러스틱 라이프의 촌캉스가 요즘에 떠오르는 대세라고 하는데요. 럭셔리한 호텔보다 정겨운 시골집으로 코로나 시대의 MZ세대들은 시골 여행이 요즘에 인기라고 합니다. 시골집에서 휴가를 보낸다는 뜻인 농캉스, 촌캉스라는 새로운 용어까지 생겨날 정도로 인스타그램의 해시태그가 촌캉스가 지금 9월 27일 기준에 3,640개, 촌집이 11,500개 게시물이 붙을 정도로 인기라고 합니다. 여행 분야에서도 옛것의 재미를 느끼는 레트로, 복고 열풍이 불고 있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거의 한 예로는 오징어 게임 같은 부분들도 보실 수 있었잖아요. 그렇듯 요즘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유행을 주도하고 있다는 부분의 내용을 보여주는 예시 사진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연결인데요. 파자마 대신 몸빼 바지 입고 농촌 생활을 즐기는 젊은 MZ세대들에 관한 체험기를 하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달 11일 충남 아산시 송악면의 외암민속마을 초가집과 한옥이 도란도란 모여있고 들녘에는 노란 벼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외암민속마을은 500년 전에 형성된 예안 이씨의 집성촌이라고 하는데요. 조선시대 집성마을의 전통을 잘 간직하고 있어 중요 문화, 민속, 문화재 제236호로 지정되어서 지금 현재는 한 60여 가구 정도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민속 박물관이라는 셈인데요. 이곳에서는 떡매치기, 전통 혼례 등 체험 행사와 숙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날 고등학교 동창생인 김은혜, 박경애, 박서정 씨가 1박 2일 여행을 왔다고 하는데요. 요즘 유행하는 촌캉스의 추억을 만들고 싶어서 이곳을 방문했다 하며 인터넷에서 장소를 찾다가 외암민속마을의 초가집과 마을의 돌담길에 반해서 이곳으로 여행지를 정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분은 옛 시골 모습을 간직한 외암민속마을을 직접 와보니 어릴 때 갔었던 시골 할머니네가 생각난다며 마을 곳곳에서 포근함과 따뜻함을 느꼈다라고 전했습니다. 김은혜 씨는 여행 가방에 꽃무늬 몸빼 바지를 3벌 담아왔어요. 호텔에서 하는 파자마 파티 대신 몸빼 파티를 준비한 것인데요. 친구들과 몸빼를 입고 사진을 찍으려고 인터넷에서 한 벌당 5,000원씩 샀다. 그리고 이거 입고 저녁 때는 마당에서 고기도 구워 먹을 예정이라고 하면서 웃었다고 하는데 이런 놀이가 요즘의 MZ 세대들의 놀이가 되어지고 있다는 부분을 보여주는 겁니다. 외암민속마을 한 명이 사무국장은 코로나 이전에는 5, 60대가 어릴 적 향수를 느끼기 위해서 많이 찾아왔다고 하면 지난해부터는 20, 30대 젊은이들이 농촌 체험을 하러 많이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곳을 찾는 이들이 손꼽는 매력은 고즈넉한 시골 풍경 한 가지라고 합니다. 어디서나 봐도 한눈에 마을 풍경이 들어오고 모든 곳엔 조망점도 있고 가을에 마을을 감싸고 있는 산에 올라가 누렇게 입고 있는 눈을 보면 푸른 바다를 보는 것보다 좋다라고 합니다. 이런 자연 환경 풍경을 본 여행객들은 이곳에서 머물기를 또 희망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코로나 시대에 한적한 시골 마을은 여전히 소비자들한테 안전한 여행지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마을은 그 자체만으로도 힐링 장소가 되는 것이죠. 올 초 번아웃으로 힘들었던 한 숙박자는 사표를 내고 제주의 시골 마을로 혼자 여행을 떠났다. 무작정 떠난 여행인데 자연을 머무르면서 큰 위로를 받고 온전히 쉰다라는 걸 처음 경험했다라고 하는 경험담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시골이라 함은 조용하고 시끌벅적하지 않고 내 느낌과 감정에만 충실하고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달 음식이 되지 않는 시골 마을도 있으니 직접 요리를 해보는 재미도 경험도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마을에서 키운 귤이나 키위나 토마토 등을 사서 샐러드를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 제철에 나오는 여러 가지 곡식들도 체험해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초 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모집한 청년층 대상 체류여행 프로그램에서 소소한 전원일기라는 프로가 신청자가 쇄도를 해서 선발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농어촌 마을을 찾는 나홀로 여행족은 코로나 시대의 주요 여행객이 되고 있습니다. 농촌 체험 휴양마을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농어촌공사의 웰총 관계자는 예전에는 농촌 휴양마을을 찾는 주요 고객 대상층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부, 동호회, 회사, 단체 관광객들이었다라고 하면 요즘은 소규모 여행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으며 특히나 20, 30대 여행객들이 자연이나 청정, 언택트, 힐링 이런 테마를 가지고 나만의 여행지 아니면 숨겨진 관광지를 찾는 농어촌을 찾고 있는 게 대세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계속 설명드렸듯이 요즘 MZ 세대들은 경험하는 거, 그 다음에 취향에 존중을 받는 거,
취향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자는 언택트 세대가 도래하면서 업무나 수업, 쇼핑, 휴식 등 모든 것들이 집에서 해결되게 되자 번잡한 도시 공간을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도 굉장히 강해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만 느림과 여유 속에서 트렌드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반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해외로 여행을 못 가고 집에만 박혀져 있다 보니 국내 여행이 활성화되는 한 가지의 모멘텀이 될 수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속도가 더해져서 모든 것이 그냥 혼란스럽게 보일 뿐 그런 격변의 현장에서 중심을 잡고 독서와 사세, 그 다음에 본인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러스틱 라이프라는 새로운 신조어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앞에서도 설명드렸던 러스틱 라이프는 4단계 정도로 나누어진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처음 떠나기, 시골로 여행하기라는 거예요. 러스틱 라이프는 도시와 단절되는 이도 향촌이라기보다는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옮겨가면서 소박한 삶들을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지향을 의미하는 라이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떠나기, 시골로 여행가기, 젊은 세대 사이에서 요즘 뜨고 있는 촌캉스, 그 다음에 한옥의 바캉스인 오캉스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합니다. 촌캉스로 유명한 강원도 영월의 산골 초가 펜션은 말 그대로 산골짜기의 시골집입니다. 펜션 외에는 주변에 건물 하나 보이지 않는 첩첩산중에서 새소리, 개구리 우는 소리, 천연 ASMR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감상하면서 아궁이에 불도 지펴보고 가마솥에 밥도 져보는 찐 시골을 경험해보고자 도시에서 나고 자란 현대인들에게는 시간여행과 같은 새로운 경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러스틱 라이프는 시골이 가진 예스러움이 재현이나 향수가 아닌 새로운 감성을 소구한다는 점에서 뉴트로 트렌드와도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논밭뷰가 아름다운 경북도청에서는 2018년 70여 개에 불과했던 카페가 2021년은 2배, 112개로 늘어났고요. 카페를 찾는 관광객들이 몰리자 청도군에서는 100여 개의 카페별 특징을 소개하는 카페 지도까지 제작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카페 클러스터는 지역 관광지와 연계돼서 새로운 관광 생태계도 조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TV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죠. 뭐 효린의 민박, 그 다음에 요즘에 슬기로운 생활들에 관해서 시골 생활하는 거, 도시어부 이렇게 도시를 떠나 바다나 산이나 농촌들을 경험을 해보는 여러 연예인들의 생활을 보면서 나도 한 번쯤은 해보고 싶다, 떠나보고 싶다라는 갈망들을 주어졌고 그런 부분을 체험하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이 나서고 있다라는 부분의 의미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 머물기, 시골에서 일상 보내기. 이 부분은 바로 체류형 여행, 한 달 살기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연과 더불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농촌 유학이 각광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서울시 교육청과 전남도청 교육청이 협약을 맺고 진행하는 농촌 유학은 도시 지역 학생들은 전교 60명 미만의 작은 학교로 전학을 해서 한두 학기 동안 생활해보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머물기에 관한 부분이 열광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 자리 잡기. 방문하는 휴가에서 머무르는 단계로 나간다라는 부분인데요. 이제 사람들은 완전히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것보다 도시와 농촌의 모든 부분에 자신만의 거점을 마련해주는 듀얼 라이프를 통해서 러스틱 라이프를 실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듀얼 라이프란 거주지가 두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촌에서도 살고 도시에서도 살고, 그래서 도촌의 삶을 조화시키는 듀얼 라이프를 잘 표현했던 것들이 5도 2촌 아니면 4도 3촌 이런 단어들이라고 하는데요. 이젠 휴가가 3세대의 도시인들은 나만의 휴식처에서 원할 때 언제든지 자연을 즐기기 위해 산골을 찾는다고 하는데요. 마치 집에서 집으로 휴가를 가는 듯한 휴가의 일상화 시대가 열렸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가능하게 해줬던 부분이 디지털 포메이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더 이상 어느 한 공간에 앉아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있어도 일을 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는 디지털의 일상화,
이런 부분이 우리의 생활을 조금 더 다변화시켰다라고도 볼 수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그 부분이 훨씬 더 빨라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둥지 틀기. 농사를 집을 경험을 짓다. 나만의 집을 짓는 둥지 틀기가 러스틱 라이프의 마지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은 시골에서도 살아보고 도시에도 살고 하면서 듀얼 라이프를 만끽한다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은 선진국인 핀란드에서는 번잡한 휴양지가 아니라 한적한 자연 속 오두막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다 오는 것을 최고의 휴가로 여겼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러스틱 라이프의 트렌드는 한국의 획일적인 여가 문화에 핀란드식의 새로운 방향을 도입했다라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안녕하세요. 이거 저희 이렇게 앞서서 설명드렸던 러스틱 라이프는 우리의 생활 환경도 바뀌어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쇼핑하러 갔다가 힐링하고 돌아오다. 리테일 테라피라는 부분인데요. 우리의 생활의 일부분도 바뀌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생태계가 환경이 바뀌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최근 인기를 끌었던 예능이나 드라마를 살펴보면 의외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배경이 농촌, 어촌, 산촌, 특히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시골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영석 PD의 삼시세끼 시리즈는 물론이고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배우들이 참여한 슬기로운 산촌생활은 산촌과 어촌에서 지내는 연예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보았을 때 사람들은 시골에 관한 환상을 품고 있거나 아니면 대리만족을 느끼고 싶어 한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점들 때문인지 2022년 트렌드는 러스틱 코리아, 러스틱 라이프 이렇게 명기를 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도시로 상경해서 출세하는 것을 꿈꾸는 것이 대세였던 시기였다면 최근에는 오히려 반대로 도시를 떠나 시골로 돌아가는 것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팍팍하기만 한 도시에서 지내는 삶에 지쳐서 시골스러운 분위기와 정서를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지방으로 그리고 또 시골로 가고자 하는 라이프를 지향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젊은 영농인들도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완전히 귀농하는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5도 2촌과 같은 평일에는 도시에 있고 직장을 다니면서 주말에 이틀 정도만 촌에 있으면서 힐링을 하는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더욱 많이 나타났던 특징 중의 하나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현대인들이 그만큼 삶이 팍팍해졌기 때문에 힐링을 필요로 한다 라는 부분에 전원 생활의 선호도도 높아졌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도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공간이기 때문에 코로나 확산에 대한 위험이 더욱 큰 공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골은 한적한 분위기를 지니고도 도시에 비해 코로나의 위험도 비교적 적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최근 젊은 세대들은 도시에서 태어나 또한 젊은 세대들은 도시에서 태어나 자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골 생활에 대한 환상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골 특유의 정과 TV나 각종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보는 시골에서의 생활은 도시의 퍽퍽해진 삶에 지친 이들에게 하나의 탈출구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고요. 이는 젊은 사람들이 부족해서 점점 쓰러져 가고 있는 농어촌을 위해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촌 향도 현상에서 일할 수 있는 젊은 세대가 부족한 시골은 고향을 지키는 어르신들의 전유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더 이상 농사를 짓고 물고기를 잡을 젊은 세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대로 시간이 지난다면 우리의 후대들은 시골의 정취를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은 다시 시골에 관심을 갖게 되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으로 농사도 짓고 더 많은 도시 사람들이 시골로 불러들일 수 있는 체험 현장과 볼거리를 만드는 러스틱 스타일 라이프를 즐기는 젊은 세대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희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현상들은 유통업계의 오프라인 매장의 트렌드도 180도 바꿔놨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전시나 이벤트로 브랜드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체험형 공간이 대세였다라고 하면 올해는 힐링과 휴식에 집중한 리테일 테라피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고객이 직접 쇼핑 과정에서 여유를 즐기는 공간을 마련해서 쇼핑의 만족도도 극대화한다는 구상인데요. SNS를 통해 인증샷은 덤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유로운 공간에서 방문 인증샷을 남길 수 있는 공간은 소비자들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이게 바로 리테일 테라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건을 직접 보고 만져보고 입어보고 체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오프라인 쇼핑 공간에 이제는 힐링이라는 가치를 더해서 리테일 테라피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주요 쇼핑몰들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죠. 리테일 테라피를 적용한 주요 쇼핑몰의 전략과 유통업계의 신진 트렌드로 떠오르는 테라피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젊은 MZ 세대들은 쇼핑 말고 힐링을 위해서 유통 공간들을 대형 유통 채널을 찾아 나간다고 오프라인 매장을 찾아 나선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리테일 테라피의 핫플은이라고 했을 때 11일 업계에 따르면 인디텍스 그룹인 마시모토띠가 최근 오픈한 롯데백화점 동편점에 다양한 식물이 어우러진 이국적인 정원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리테일 테라피 공간이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해당 공간은 세계 800여 개 매장 중에서 최초로 새 인테리어 컨셉을 적용한 자연 친화적인 매장이라고 하는데요. 고객들이 쇼핑과 동시에 자연이 주는 여유로움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80m에 이르는 통창에 격자 구조의 타일로 둘러져 있고 매장의 자연 채광도 받을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타일 넘어 들어오는 자연스러운 빛과 격자 타일이 만들어내는 그림자의 변화는 고객들에게 마치 하나의 예술 작품을 보는 듯한 특별한 경험도 선사해주고 있다 합니다. 특히 햇빛 가득한 화이트 색상의 매장 곳곳에는 실내에서 생육이 가능한 아레카 야자나 여인초 등 초록빛 트로피칼 식물들을 배치해 플랜테리어로 매장의 여유롭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도 살렸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국내 플랜트 디자인 스튜디오 슬로우 마카마시가 참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전날 그랜드 오픈한 프리미엄 아울렛 타임빌라스도 시간도 머물고 싶은 공간이라는 컨셉을 내세우며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인근 바라산과 백운호수를 활용해서 자연 친화적인 공간을 연출했는데요. 특히 건물 내부에 30m 높이의 유리돔 천장을 제작해서 자연 채광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도 했으며 9,300평 규모의 야외 녹지 공간에 세워진 투명한 유리 온실 형태의 글라스빌에 트렌디한 브랜드를 입점시켜서 자연 속에서의 쇼핑을 체험하는 요소를 극대화시켰다고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피크닉이 가능한 잔디광장과 물놀이, 그 다음에 네트형 놀이시설인 아쿠아파크 등 천여 개의 자작나무로 이루어진 산책로를 마련해 온 가족이 함께 쇼핑할 수 있는 소풍을 나온 듯한 공간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 속에서 쇼핑, 체험 요소를 오감으로 즐긴다. 테마를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 삼성물산 패션 부분의 클린뷰티 편집숍인 네이블시의 신사동 가로수길의 첫 플래그샵에서도 힐링 공간은 꾸며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까지 한번 보여드리고요. 뒤에 보여지는 사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타임스퀘어나 레이블시의 가로수길에서 리테일 테라피를 적용한 부분의 사진이라고 조금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쇼핑의 테마들이 단순 물건을 사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험을 위해서 MZ 세대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그래서 더 이상 상품만 즐비한 상점들이 아니라 볼거리와 놀거리, 그다음에 그들이 힐링을 찾기 위해서 찾는 공간으로 꾸며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부분을 보여주는 예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